안녕하세요. 지난영입니다. 오늘 영어 공부의 원리를 찾아서 저와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강, 오늘은 영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어란 너무 방대하고 넓은 의미라서 제가 커민스라는 그 학자가 나눈 영어의 능력에 대한 두 가지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영어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친구들이나 사회에 나가서 얘기할 때 대화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대화하는 능력을 빅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 머리를 좀 써가면서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하는 그러한 language proficiency, 그런 언어 능력을 캘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빅스하고 캘프를 어느 쪽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부모님들이랑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영어를 전공하신 분이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도 참 잘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영어 배운 적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근데 눈치가 아주 빠르세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떤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길을 물어봐야 돼요. 미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엄마랑 아빠 중에서 어떤 분이 더 능수능란하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그리고 전공하신 분보다 엄마가, 눈치 빠른 엄마가 더 손짓발짓 해가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게, 엄마는 바로 빅스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거고요. 아빠는 캘프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무래도 빅스는 그래서 스피킹 쪽에 듣고 말해야 되니까 스포큰 능력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캘프는 글을 읽고 분석해서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써야 하는 이런 능력을 더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능력 향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했었는데 중학교부터 어려워졌어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의 문제점도 약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초등학교 때는 빅스를 하는 거였고요. 중학교서부터가 캘프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이 다른 능력에 대한 인지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영포자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더니 웹사이트 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정보들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언어로 가장 많은 정보들이 기술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겠죠?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60%가 넘습니다. 비교하건대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0.6%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렇죠? 영어를 안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꼭 배워야 된다는 거는 각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대부분이 성적을 잘 받고 싶어서, 아니면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서, 그리고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 나오는, 약간의 압박감에서 나오는 그런 영어에 대한 동기일 거예요. 학습에 대한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영어가 좋아서. 저는 영어가 좋고요. 영어를 하면 즐거워요. 영어로 많은 친구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영화로 다양한 컨텐츠의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고, BTS의 다이너마이트 가사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또 웹툰도 너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제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다른 나라
친구들이 제 그림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싶어요. 또 코이카 같은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가 필요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기 중에서 어떤 게 더 끝까지 영어를 잘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과정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도 성취감도 어느 것이 더 높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영어를 좋아하는 마음, 관심을 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성취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두 가지의 그런 동기도 있지만 또 제가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얻어지는 선물 같은, 보너스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 못하는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거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머리가 똑똑해지고 인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모국어인 L1과 새로 배우는 L2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헷갈리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인지 능력도 여기에 머슬,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자꾸 단련이 됩니다. 이 충돌 사이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L1 할 때는 우리말 할 때는 우리말대로 또 제2 외국어 영어를 할 때는 또 영어에 저희 뇌가 잘 적응하고 융통성 있게 발휘하게 됩니다.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머리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가슴도 달라져요. 성격이 달라져요. 그 외국 학자 중에 사피엘 월프 이 두 분이 만든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 생각이 언어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언어가 생각이 있어야 언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거꾸로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다 보면 우리 성격이 좀 더 영어식으로 서구적으로 바뀝니다. 사실 그 임상적인 그 증거가 바로 전데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폐쇄적이었는데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이. 그런데 제가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전공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내심이 많이 생겨요. 영어를 사용하다 보면 영어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습관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이거는 그쪽이 어느 쪽이 부족하고 어느 쪽이 더 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문화가 다르고 그 다른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 차이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멀티컬처럴한 다문화 이런 가정들이 많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우리랑 다른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영어를 배우면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신감입니다. 영어를 우리는 Power of Language라는 말을 쓰는데요. 언어를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파워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AI 번역기가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영어 공부를 굳이 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데요. AI와 또 언어라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저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의 특성을,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신속하죠.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입력이 될수록 정확해집니다. 그건 장점입니다. 그런데 AI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언어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언어라는 것은 그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언어로 소통을 한다는 것은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전달하는 거를 이 AI가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AI의 연구가 살짝 스떡이 됐다 그러죠. 멈칫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60%가 안 돼요. 또한 졸튼 박사께서 은유적인 언어는 이 문화와 그리고 인체, 사람의 몸과 유기적 관계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유에는 우리가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로써, 단어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 AI가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언어는 모호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mbiguity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그 해석하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말 때문에 싸움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AI가 다 해낼 수는 없겠죠.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플 시험 채점을 컴퓨터가 한다던데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네, 토플은 컴퓨터가 채점합니다. AI 채점입니다. 그런데 토플은 가능합니다. 정확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토플 시험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장르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형식도 딱 구조화된 형식입니다. 그렇게 편협한 그런 구조 속에서 아주 다량의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전달하는 이 모든 수단을 AI가 다 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봉준호 감독의 패러사이트 영화 많이 보셨죠? 예,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시상식에서 통역을 맡은 샤론 채, 그분의 통역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주목을 받은 그런 이유가 다 있겠죠. 그분의 통역은 뭐가 다를까요? 한 가지 통역한 것 중에 스토리를 미리 보지 않고 봐야 재밌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요, AI 파파고랑 구글 트랜슬레이터에다가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미리 보지 않고라는 말, 내용을 미리 알지 않고라는 말을 그대로 리터럴하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Without knowing the story,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샤론 채는 어떻게 했을까요? Go into the story cold,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cold라는 말이 아무런 사전의 지식을 갖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디엄이에요. 예, 이거는 다른 문화권에서 그 문화만이 갖는 그 특성을 다 이해하고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AI는 지금 이제 모두가 뭐 싸울 수 있는 이런 시기는 아닙니다. 공존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공존을 잘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중에 이 번역기를 돌려서 낸 과제가 꽤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바로 압니다. 그 이유는 AI가 실수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액셉턴스라고 하는데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는 학생은 번역기를 돌려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는 만큼 힘이 되고 AI를 그 AI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번역계에서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AI 번역기 나왔으니 번역하는 사람이나 통역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겠네 하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휴먼 그 트랜슬레이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계 부족 부분을 알기 때문에 미리 에디팅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말을 잘 써줘야 돼요. 한국말을 제대로 못 써주면 번역기가 혼동을 해서 엉뚱하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국말을 조정해서 입력하는 걸 프리 에디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AI가 내놓은 아웃풋에 실수나 잘못된 거,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인간이 다시 후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도움이 되셨나요? AI의 시대에 우리가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대답은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